반갑습니다. 최덕종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울산 지역 언론에 나온 뉴스를 딱딱 풀어서 알려드리는 최덕종의 딱풀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이슈들을 울산 지역 언론에서 주목하여 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병원 진료 환자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되는 첫날이 바로 어제였는데 10명 중에 7명이 신분증을 안 가져와서 일대 대혼란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언론마다 실려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어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던 탓에 나이 드신 환자님들이 와가지고 신분증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많아서 원망도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진땀을 뺐다는 뉴스가 신문들마다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 신분증을 안 가져와. 앞으로 이게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울산 지역 의료 현장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분증 지참해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요? 주민등록증 사진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찍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안 되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분증을 기록하고 촬영한 사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안 되면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5배 내지 4배까지 더 병원비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난리가 났답니다. 이것을 차분하게 길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한 후에 이게 의료 현장에서 시행되었어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시행돼 가지고 물론 이제 홍보를 한다고 했겠지만은 많은 주민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는 홍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A씨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지 전혀 몰랐다. 전액 부담을 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찾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시범 기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분 이상 장시간 대기 환자들이 속출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이런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리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범 기간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지자체든지 정부든지 어떤 정책을 할 때 문제가 바로 이런 대주민 홍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보면 충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2대 울산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등원 준비에 분주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은 지금 21대 국회 현역 의원에 새롭게 등원하는 국민의힘 김상욱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윤종호 당선인들이 이제 보좌진들도 구성해야 되고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거처할 집 같은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상욱, 김태선, 윤종호 당선인은 각각 서울, 여의도 등의 숙소를 마련했다. 김상욱 당선인과 김태선 당선인은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임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종호 당선인은 서울에 직장 생활하는 아들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울산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과 또 울산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서 울산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총선 때 유권자의 약 39%, 그러니까 40% 가량이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는 선관위 총선 후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정책 공약을 보고 투표, 그리고 능력이나 경력보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결국은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는 내용이 이런 설문조사로 드러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물이랄지 또는 경력 또 공약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선택 기준이 바로 소속 정당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 설문조사에 드러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한 울산의 여러 가지 단편 소식들입니다. 울산 수출이 2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동차가 15.2%, 석유 제품이 7.6%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선박이 LNG선 등 고부가가치적 선박의 수출 단가가 감소되어서 39.6% 감소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 제품이 상당 부분 증가해서 울산 수출이 2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제조업체들의 수출이 증가되고 그리고 고용도 증가되고 그렇게 될 때 울산의 경기가 활발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작은 뉴스들이 있는데 북구에 무인 민원 발급기 10곳에 점자 보도 블록을 설치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거는 아주 작지만은 따뜻한 뉴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무인 민원 발급기가 울산 지역에 각 지자체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민원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자기 신분 확인만 되면은 손쉽게 뽑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에는 현재 26개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26대 무인 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먼저 그 중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먼저 이렇게 점자 보도 블록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된 점자 보도 블록을 설치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런 이제 작은 배려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떴기 때문에 아마 남구, 중구, 동구 또는 울산 시청 등 무인 민원 발급기에도 이런 이제 편의시설 또 장애인들을 배려한 이런 점자 보도 블록이 설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인 민원 발급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물에 가다 보면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아주 꼼꼼한 그리고 배려심 깊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울주 등 15개 지자체 시범 선정해서 집배원 있잖아요. 우체국에서 우편을 배달하시는 집배원 분들이 1인 가구 그래가지고 고립청년, 조선가구 등 이렇게 혹시나 어려운 일에 처하더라도 주변에서 돌보기가 힘든 그런 가구들을 직접 방문해서 집배원이 안부를 묻는 안부 살핀 우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체국 공익 재원을 활용해서 종량제 봉투랄지 물티슈랄지
컵라면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준비해서 집배원이 이를 배달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집회원이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시범 지자체로 선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행정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 만평을 보면은 한 컵 그림에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고 오늘의 아주 중요한 이슈를 담아놨죠. 제일 위에 이렇게 보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요즘 아주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관한 뉴스가 뺑소니 사고를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최상병 특검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꼬집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곳에 보면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부에서 KC 인증이 없으면은 뭐 알리익스프레스랄지 또 테무라는 지금 아주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직구 사이트가 있잖아요. 너무 저도 한 번씩 이용하는데 너무 싸가지고 많은 이렇게 싼 물건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KC 인증이 안 되면 앞으로 이게 우리가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 직구 금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섣부르게 내놨다가 3일 만에 없었던 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호영이 뭐란 거니? 아니 왜 이거를 국민의힘 여당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건 정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혼란과 여러 가지 혼돈을 일으키냐? 앞으로는 우리하고 상의하고 의논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당이라도 주저없이 비판하겠다. 어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내용이 바로 이 만평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웬일이래? 부디 작심삼일이 아니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행태로 봐서는 또 용산에서 큰 소리 치면은 다시 그냥 뭐 고개 숙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만평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구 금지 3일 만에 없던 일로 그러니까 시민들은 야, 이 정책하는 일이 정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혼돈스럽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정말 일 못한다. 이렇게 혀를 차고 있는데 그 와중에 169일 만에 김건희가 외부 공개 활동을 했잖아요. 거기에 신경 쓴다고 직구 금지 3일 만에 없던 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아는지 모른지 오직 김건희의 어떤 안위만을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직구 금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우리 실제적인 대통령이신 김 여사님 이제 자리를 외부 공개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 자 이쪽으로 오시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시사 만평에서 나타나듯이 정부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그리고 국민의 삶과 안전보다는 자기 가족의 안위를 더 챙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행사 안내 어제 했던 겁니다. 이거는 기리의 김대중 5월 28일 오후 7시 삼산동 롯데시네마 5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6월 2일날 일요일날 반려동물 축제가 있다는 거 문수양공장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울산 남구 태화강 황토 맨발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일단 태화강변 학성교 밑에 거기서부터 한 1km에서 2km 기간 동안 맨발 황토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6월 8일 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선착순 500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여기서 맨발 걷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코 과거를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 바로 나에게 있다. 그리고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건강하게 오늘 하루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